상담자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상담자가 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그에 관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상담자의 이해가 노력의 목표는 아니다. 목표는 내담자 자신을 이해하도록 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 훈련 초기에 상담자는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내담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일반적으로 내담자는 상담자의 이해를 돕는 내용을 공손하게 확인해 주거나 교정하고 그 후에 자신의 흐름으로 돌아가려 한다. 상담자의 공감은 그녀가 단순히 내담자의 말을 이해하기보다는 내담자가 현재 경험하는 것에 가까이 다가가려 애써 주의를 집중한다면 깊이 있는 관계 형성에 더욱 강하게 기여할 수 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보다 상담자가 그 순간에 내담자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내담자가 느끼는 것이 더 강력할 수 있다. 상담자가 실제로 내담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느껴보는 것이다. 다음 예를 통해 두 가지 공감적 반응을 살펴보자. 리처드. 난 이 결정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기 시작한다. 한편으로 난 로버트를 떠나기를 원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난 내가 살아남기 위해 그를 떠날 필요가 있어요. 주먹을 꽉 쥐고 흔든다. 우리 관계의 무게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난 그를 떠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나도 살 수 없을 테니까요. 머리를 흔들며 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상담자를 본다. 당신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상담자 A. 정말로 어려운 결정이군요. 그를 떠나는 것도 그러지 않는 것도 진퇴양난이네요. 그리고 당신은 그게 나라면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고요. 맞나요? 상담자 B. 그 문제가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군요. 난 당신에게서 그것을 느껴요. 당신은 자유를 갈망하고요. 그러나 어떤 결과가 따를지 당신은 머리를 흔들며 우는군요. 당신은 그 문제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당신은 내게 당신과 문제의 무게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어요. 반응 A가 B보다 짧고 더 내용이 적다는 것이 요지가 아니다. 리처드가 느낄 것 같은 핵심적인 차이는 상담자 B가 그의 경험에 대한 느낌에 더 다가섰다는 점이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말을 이해했음을 보여주기보다 그의 경험을 느끼고 언어화하였다. 이것이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기여하는 것이다. 인간 중심 접근은 다른 어떤 치료 접근보다 내담자의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감을 탐색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외상을 가진 내담자와의 작업에서 외상 경험은 매우 강렬하고 특이할 수 있기에 만약 그녀가 내담자의 말을 이해하려면 고군분투해야 할 수도 있다. 글상자 4-6에서 우리는 선행 연구로부터 하나의 사례를 제공한다. 글상자 4-6 표현한 것을 경청하기. 토니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는 아침 내내 단체실의 구석 바닥에 앉아 울었다. 울음은 토니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토니에게서 더 독특한 점은 극단적으로 사교적이던가 아니면 완전히 침묵하는 것이다. 토니는 23세로 베트남 전쟁에 2차례 참전한 베테랑이었다. 그는 전쟁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토니의 치료자인 빌은 매우 가깝지만 닿지는 않는 정도로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1시간 동안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없었으나 의사소통이 점차 격렬해졌다. 이제 토니가 처음으로 말을 꺼낸다. 토니,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빌, 그래, 당신은 못해요. 토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빌,
침묵. 토니 바닥에 그의 주먹을 내리치고 비명을 지른다. 난 자살하고 싶어. 빌. 침묵. 토니 난 가고 싶어. 난 가야만 해. 난 나에게서 떠나야 해. 빌. 침묵. 토니 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 빌. 그건 어렵군요, 토니. 그건 어려워요. 방법이 없어요. 토니.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어떻게 사람들은 그걸 하지? 빌. 신이 토니를 알고 계세요. 토니. 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나요, 빌? 빌. 그의 팔을 토니에게 두른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빌은 이 만남에 대해 언급했다. 이것은 어떻게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까에 관한 아무런 생각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항상 당신은 그들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함께 할 수 있다. 몇 주가 지난 뒤 나는 이 만남의 내용을 발견했다. 토니는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른 자신의 또 다른 부분으로 있었다. 전쟁 중에 사람들은 이후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나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토니는 그 부분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없애기를 원했다. 그것을 죽이거나 혹은 그것이 스스로 사라지기를 원했다. 그것을 쫓아내다라는 표현이 훌륭한 은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글상자 4-6에서 만약 빌이 토니의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면 깊이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해하는 것 대신에 빌의 경험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공감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그와 함께 머무를 수 있었다. 먼즈와 쿠퍼의 6장과 같이 재현된 또 다른 사례에서 상담자는 외상 문제를 가진 내담자 릭과의 작업에서 공감을 하는데 무척 고전하면서 초반에 26회기 내내 릭이 철저히 침묵하는 가운데 보냈다. 내담자 중심 선행치료의 계통에서는 치료자가 상담자나 간호사 혹은 핵심 치료자일 수 있는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 지적인 학습장애 혹은 심한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아주 고전하게 된다. 선행치료의 선구자인 게리 브라우티는 공감을 확고하게 치료 과정에 연결하고 있다. 선행치료의 실제는 공감적 접촉을 적용한다. 선행치료는 구체적인 형태를 가리키기다. 그것은 대단히 글자 그대로의 구체적인 형태의 공감적 반응이다. 선행치료의 방식은 치료자에게 내담자가 보여주는 특정한 행동이나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는 맥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감적 방식으로 초기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여기서 치료자는 내담자가 그의 경험에 가까이 접촉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리고 내담자의 경험에 의미심장한 소통이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 어떤 심리적 접촉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선행치료에 관한 그의 설명에서 벤 워드는 접촉을 구축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반영의 예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그들이 만나는 맥락 요소에 대한 상황 반영, 얼굴 반영. 당신은 웃고 있군요. 당신은 화난 것처럼 보여요. 신체 반영. 당신은 의자를 흔들고 있군요. 내담자의 말을 반복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의 반영. 혹은 접촉을 더 강화하기 위해 이전에 성공적이었던 반영을 반복하는 반복적 반영이 있다. 이러한 것은 매우 작고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하는 듯 보이지만 치료는 감성적인 삶이 아주 무시당해 왔던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업이다.
내담자 중심 선행 치료에서 우리는 병동, 요양원 혹은 가정집 같은 아주 지지적인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다. 선행치료 반영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상담자가 그들의 내담자가 의사소통을 멈추었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선행치료에 관한 어떤 배경이 없어도 상담자는 내담자가 정체되었을 때 더욱 구체적으로 내담자에게 다가설 수 있다. 존,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는군요. 메리, 당신의 의자에 꼿꼿이 경직되어 앉아 있군요. 윌리엄, 창밖을 내다보고 있네요. 구체적인 부분으로 내담자를 따라갈 때 인간 중심 상담자는 자신의 감수성을 사용하여 공감적으로 내담자와 만나기 위한 새로운 토대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공감이란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감수성을 드러내는 것이다.